안녕하세요, 코인포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두 번의 매매로 18억 원을 번 수익 인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샌드박스 매매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4일 3,710원대의 샌드박스를 매수하였고요. 11월 24일부터 7,000원 이상의 매도한 내역입니다. 이때 저는 업비트의 물량이 몇 억 없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큰 롱 포지션을 잡아서 90만 불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인증 내역을 함께 첨부합니다. 모자이크 된 부분은 제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반 정도에 걸쳐서 약 11억 5천만 원을 출금한 내역입니다. 두 번째 앱토스 매매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4일에 약 만원의 앱토스를 매수하였고요. 2월 5일 2만원 상당의 매도를 한 내역입니다. 이때도 업비트에서는 약 400만 원 정도의 작은 수익을 기록했지만 바이낸스에서 큰 롱 포지션을 잡아서 약 40만 불의 수익을 거둔 내역입니다. 약 6억 3천만 원 정도를 출금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전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를 통한 수익은 늘 그때그때 많이 출금을 해두는 편인데요. 이게 제가 선물 거래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살아남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합쳐서 약 18억의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누구나 꿈꾸는 무릎 매수, 정수리 혹은 어깨 이상에서 판매를 할 수 있었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긴 쉽지 않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해당 수익 인증 내역엔 어떠한 조작도 없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매매에 대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간인데요. 저는 해당 두 번의 매매 모두 기가 막히게 21일, 약 3주를 홀딩하고 팔았습니다. 샌드박스도 11월 4일에 매수하여서 약 24일부터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앱토스의 경우에도 1월 14일 매수를 하여서 2월 5일 매도하면서 정확히 21일이 지켜졌죠. 신기하지 않나요? 우선 이 매매법에는 제 나름대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간 매매인데요. 보통의 트레이더들은 이런 매매를 스윙 매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기간 매매의 핵심은 여러 가지 정황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입한 이후에 가격에는 개의치 않고 내가 정한 기간 동안 홀딩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벌써 기간 매매의 절반 이상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기간 매매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큰 수익을 놓칠 때마다 정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이렇게 리플이 4주 동안 1500% 상승을 하는 거라든지 에이다나 퀀텀이 이 기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상승을 저는 이 시기에 하루 만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가 오르기도 하는 그런 코인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면서 거의 모든 수익을 놓쳤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스캘핑으로 수익을 챙길 때도 있었지만 금방 기세를 탄 코인들은 너무 아득히 올라가 버려서 정말 한동안 내려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모든 수익을 다 놓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 지금 타련이 너무 늦은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덜컥 최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언제 바닥으로 추락해서 막대한 소실로 제가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실은 펌핑되고 떨어지는 코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스캘핑을 하지 않고 한두 가지 코인을 선택해서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다른 코인을 사면, 예를 들어서 리플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왁스 같은 코인을 사놓고 에이 왁스도 그냥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면 제가 산 코인만 순환매가 적용되지 않고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어떻게 하면 2017년의 리플이나 에이다처럼 엄청난 상승을 하는 이런 코인들을 잘 골라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게 됐고 그 끝에 발견하고 실제로 매매에 적용해서 이 18억이라는 수익을 제게 안겨준 것이 바로 이 기간 매매법입니다. 사실 18억을 그저 벌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도 사실 수이라는 코인이 제가 아주 이거 크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실제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이런 상장 초기 거래량만큼의 어떤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했던 부분 비트코인이 하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었던 모습 등등을 들어서 제가 수위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5만 불, 한화로 약 6,500만 원 정도로 이제 900원대에서 제가 손절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기간 매매의 승률과 수익은 막대합니다. 기간 매매를 실행하기 위한 솔루션을 알려드리기 전에 해당 매매법의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거 차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총 4개의 코인을 빠르게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말이 리플입니다.
저는 이때 시장 분위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신할 국제 결제망이다. 뭐 CBDC에 리플 기술이 사용될 거다. 비트코인 ETF가 통과될 거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정식 등록된다. 하는 이슈들로 엄청난 상승이 있었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태뿐만 아니라 분위기로도 리플이 대장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과거 차트를 분석할 모든 코인이 다 비슷하게 국내외로 굉장히 핫한 이슈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석을 하실 때 상승이 시작된 기준 날짜는 상승과 함께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진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 카운팅의 마감은 거래량을 신경 쓰지 말고 가격이 유지된 날짜, 그러니까 피날레 이후 급락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27일자의 파란색 캔들이고요. 이게 28일자의 파란색 캔들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하루 만에 30%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던 날이고 무시무시한 날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8일에는 완벽한 음봉 마감으로 가격이 급격히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00원에서 3,200원까지 거의 30% 이상을 뺐네요. 저는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 28일을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때문에 기간 매매를 할 때는 최대한 주어진 28일이라는 기간 동안 7일에서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초기에 해당 코인을 발견해서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8일 이전에 이런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2018년 4월인데요. 이때는 최대 저점 대비 약 280%의 상승이 있었고요. 마지막 29일까지 약 200%의 상승을 유지했지만 이후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되면서 하루 만에 30에서 40%가량을 뺐었죠.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이오스도 이 당시 업비트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로 올라가던 코인 중에 하나였었죠. 이 과거 차트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28일이라는 기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도지코인을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21년 4월 달에 매우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도지는 비교적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물론 2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도 밈메타가 돌아오면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이 오면서 이때 도지가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4월 11일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하더니 약 27일간의 상승이 이어졌던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죠. 중간에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쉬운 매매 기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간이 지켜졌고 당시 엄청난 기세를 타면서 단기간 시장을 주도했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가져온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도지코인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참고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도지보다 리플 물린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2018년의 고점에 물려서 19년, 20년도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사실 어떤 코인에 물려 있는지만 봐도 사실 어떤 코인이 해당 시장을 주도했었는지 알기 쉽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매수했었던 코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요. 어쨌든 도지코인 또한 결론적으로 마지막 28일 차에는 820원에서 560원까지 거의 하루 만에 30-40%를 빼면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샌드박스인데요. 이 당시 분위기 또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더 정확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선명할 수밖에 없죠.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과 샌드박스가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가면서 메타버스 메타를 주도했었던 때인데요. 약 10월 30일부터 엄청난 거래량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상승으로부터 약 26일자에 10,000원을 살짝 넘기는 고점이 나왔고, 이후 약 일주일, 총 기간은 약 5주 정도라는 기간 동안 가격을 유지하다가 급격한 매도세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매매로 제가 큰 수익을 거두었었죠. 더 많은 좋은 예시 코인들이 있지만 이외의 과거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코인이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상승하는 코인도 있고요. 2개월 동안 상승하는 코인도 있고요. 하루 만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코인도 많이 있죠. 그러나 2017년 말이 리플이라든지 2021년 4월이 도지처럼 정말 미친 듯한 거래량과 광기로 올라가면서 거래량 1등을 찍고 대장주 같은 포스를 보였던 코인들은 한결같이 이 거의 28일의 법칙이 지켜졌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분석해 보시면 되게 신기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간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매매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3가지 솔루션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순서는 우선순위대로 배치하였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기간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들도 여러 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솔루션은 시장 상황 검토하기입니다. 기간 매매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다양한 시장 상황이 있겠죠.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상승 이후 횡보장, 하락 이후 횡보장 등 시장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주로 기간 매매를 통해 큰 재미를 봤던 시장은 주로 큰 상승장이 있었던 이유로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를 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코인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수급했다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성들이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시장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에 몰렸던 돈들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의 강세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에서 실제로 이때 샌드박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때 미친 듯이 독주하는 코인이야말로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2021년 4월의 도지코인과 2021년 11월의 샌드박스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 4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보면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시장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당시에 도지코인이 몰렸던 유동성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도지코인이 최대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는 한때 업비트에서 하루에 10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세를 보여줬었죠. 샌드박스의 경우에도 보면 11월 10일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두 코인 모두 비트코인의 큰 상승 이후에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그 유동성을 그대로 다 받아서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죠. 좀 더 차트를 크게 본다면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하락 횡보를 할 때 여기서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요. 또 큰 상승 이후에 하락 횡보할 때 이때 샌드박스가 엄청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해당 매매법을 적용해서 거래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역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유동성이 남아있는 시장에서 기간 매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다면 더 쉽죠. 더 잘 주목받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을 매수해서 기간을 지켜서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되려 두 번째 솔루션인 종목 선정하기를 더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바로 두 번째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솔루션, 종목 선정하기. 네, 두 번째 솔루션인 종목 선정하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승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을 사는 것이란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 훅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수익을 위해선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목 선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틀렸을 때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상승장이라면 사실 물려있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고르더라도 순환매에 의해서 올라가서 손실이 적어지거나 운 좋게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그 즉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도지나 샌드박스를 잡지 못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돌려보실 때 쉬우라고 종목 선정하기 기준을 제가 6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RA 조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당장 확신이 드는 코인이 없으시다면 기간 매매법을 적용해서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기간이라도 시장이나 메탈이 주도할 대장주라면 제가 앞으로 언급할 6가지 조건에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트레이더라면 확신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바로 시작해보자면 첫 번째,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는 큰 상승. 두 번째, 상승이 하루 이틀에서 멈춰서 바로 덤핑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약조정을 거치거나 가격이 고점 대비 10% 내지는 15%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서 버티면서 올라간다.
네, 조정값이 꽤 중요하지만 가끔 도지나 샌드박스처럼 고점 대비 30%를 빼거나 도지처럼 50% 이상 빠져버리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어쨌든 단 하루 만에 20, 30%가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렇게 거의 40% 이상을 뺐다가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가 나왔는데요.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거나 위태롭더라도 해당 알트코인은 디커플링 되거나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을 하는 등 매우 강한 매수세를 보인다. 4.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을 것,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이 돼 있으면 더 좋다. 한마디로 대형 거래소의 유동성을 주도 중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5.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1조 이상이 넘는 우량 이상의 코인일 것. 6.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뉴스, 언론 매체 등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뉴스와 기사를 조명하는 등 시장의 관심 한복판에 있는 코인. 위에 모두 해당하는 좋은 과거 코인들의 예시가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중복된 코인들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세 번째 솔루션, 매수 후 차분히 기다리기. 네, 1, 2일 모든 검토가 끝나고 해당 코인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며 결심이 섰을 때 롱 포지션으로 해당 코인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기간 매매는 기본적으로 오로지 한 방향 롱 매매 거래입니다. 이후에는 손절가와 포지션 규모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내가 해당 매매에 얼마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내가 얼마까지 해당 매매에 투입하는 것이 옳을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매매에 투입하고 싶은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손절은 20%인 2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냥 2천만 원에 곱하기 5 레버리지를 해서 1억 원을 만들어서 거래를 합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손실이 1,000만 원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손절을 쉽게 나가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참기 힘든 부분이나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를 끊기 힘든 것처럼 손절을 결심하고 손절이 나가는 것 또한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1억으로 20%를 손절해서 2천만 원의 손실이 얻으나 2천만 원으로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해서 청산을 당해서 2천만 원의 손실을 입으나 2천만 원을 손해본 거는 똑같은 것이죠. 되려 후자의 경우에 자동으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손절이 자동으로 나가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손절에 실패하거나 손절을 걸어놓지 않아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매매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내가 손절을 잘 나가지 못하는 트레이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청산가를 손절로 잡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선정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기간 매매에는 기간 동안 홀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가격은 있죠. 예를 들어서 리플을 900원에 샀는데 내가 첫 주차에 샀고 남은 한 4주 동안의 기간 동안 한 3,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추상적인 목표가는 있지만 실질적인 목표가는 절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28일의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으로 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단순히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이 거의 1, 2를 통해 성공적인 종목을 선정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쉽게 하루도 빠짐없이 양봉으로 올라갔구나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날봉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 안에서 너무나 많은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30일의 분위기를 보면 시작을 2,600원에서 했고 3,700원까지 갔다가 2,700원에서 마감을 했죠. 하루에 30%씩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종목이 왔다 갔다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리플이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가 넘었었죠.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 하루에 1억의 수익이 있다가 단숨에 전부 없어지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돌아갔다가 4억의 수익이 생기고 그 4억이 다시 1억의 수익으로 바뀌고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다면 마지막 3주차, 4주차는 매도를 보는 구간입니다. 특히
28일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더 급격한 변동성의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는데요. 이때 28일에 가까웠을 때 급격한 하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때는 거의 매도를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저 또한 첫 주차에서 10일 이내에 매수하고 정확히 21일, 3주간을 홀딩해서 거의 28일 내에 매도한 것을 제 초반 인증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한 기간 매매법에 대한 실질적 매매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이 매우 길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매매법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촬영하고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매매법에 대해서 게재를 할지 말지 조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코인포 매매법의 심화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플랫폼에서 이런 심화 강의에 대한 수익화 요청이 있었지만 이 영상이 제 마지막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입으로 마스터피스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게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언제 게재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또 좋은 코인 정보나 새로운 매매법이 생기면 저는 돌아올 테니까요. 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5줄로 요약을 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5줄 요약 마지막에 샌드박스를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제가 얻었던 약간의 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포였습니다.